서머 그림. 안녕하세요, 선목입니다. 오늘은 제 스케치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크릴 종이 패드를 잘라가지고 큰 사이즈를 잘라서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게를 이렇게 집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기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지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스케치북에서 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했어요. 이제 위에 커버가 필요해가지고. 네.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렸냐고.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아크릴 종이에 과슈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과슈로 그린 거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볼펜으로 스케치를 한 거를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색칠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슈로, 이거도 과슈로 한번 그려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미반 미술 수업을 지금 멜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굴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편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펜으로, 요거는 볼펜, 파란색, 빨간색 볼펜으로만 스케치 없이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거는 볼펜이 아닌 펜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것도 과슈예요. 이거는 까렌다슈 고체 과슈인데 이것도 아크릴 종이에 그렸는데 처음에는 잘 묻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좀 물감의 양을 많이 해서 그 젤리 과슈하고는 조금 고체 과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젤리 과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진득하게 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고체 과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수채화 이렇게 왜 짜서 딱딱하게 굳으면 물에 녹여서 색칠하는 것처럼 고체 과슈는 물에 이렇게 녹여서 물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젤리 과슈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가나 했는데 이게 조금 물감을 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나중에는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한번 업로드를 하면 구경 오세요. 이거는 데이지를 그린 건데 배경색을 굉장히 진하게 한 다음에 흰색을 올리니까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4번 계속해서 흰색 물감을 올리면서 표현을 해봤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렇게 헤비 바디 흰색 물감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게 잘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흰색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덧칠을 하면서 올려주셔야지 흰색의 느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도 데이지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거는 스케치를 하고 따로따로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커버를 하고 그 위에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경 색깔 따로 칠하고 흰색 자리에 그냥 흰색만 칠하면서 완성해 보았던 거예요. 이것도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데이지죠. 이거는 배경색을 앞전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깔고 난 뒤에 흰색 물감을 이것도 이제 헤비 바디로 한 건 아닌데 일반 흰색 물감을 붓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찍었어요.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찍으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로 긁어서 마르기 전에 긁어서 그런 풀의 느낌을 조금 주었어요. 이거도 아크릴 물감으로 샘플 작업을 했는데 어떤 이제 수강생분이 이거 그려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헤비바디로 한번 칠해봤어요. 터치를 해봤는데 훨씬 더 흰색 커버가 잘 되죠. 제가 원하는 하얀색 구름 그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배경이 아무리 진해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게 칠해봤고 바다와 하늘은 거의 그라데이션이죠. 작은 그라데이션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큰 그라데이션이 모여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하실 때 그라데이션 연습을 꼭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이것도 제가 업로드를 한 건데, 이것도 아크릴을 먼저 칠하고 마지막 터치에 그 퍼머넌트 색연필 있죠, 그걸로 이런 식으로 빗금형으로 배경을 칠해봤어요. 이런 부분도 색연필로 마무리를 해보니까 요런 보시보시한 느낌 있잖아요. 털에 보시보시한 느낌도 색연필로 하니까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료를 섞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과시로 그렸는데, 이거는 젤리 과시로 했거든요. 근데 색이 훨씬 더 잘 올라오죠. 약간 팬시한 느낌의 저희 집 뒷마당을 그려봤거든요. 물론 토끼는 없지만 토끼가 있었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그리라고 샘플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배경에 하늘을 먼저 그라데이션을 칠하고 스펀지에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은하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물감을 붓에 이렇게 붓으로 튕겨서 별을 표현했고, 스펀지로 어두운 거 칠하고 점점 밝은 색을 두드려서, 얼굴 화장하듯이 두드려서 표현을 해 보았어요. 이거는 나무. 역시 나무는 푸릇푸릇한 나무가 참 좋죠. 요거는 전체 어두운 걸로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중간 톤으로 나뭇잎 찍고, 가장 밝은 색으로 또 나뭇잎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겹쳐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를 그려봤어요. 요거는 스펀지가 아닌 붓으로 은하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붓에 물감의 양을 적게 해서 그 동글동글 칠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씩 묻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색칠을 하면서 점점 밝은 색을 올려주시면 돼요. 하실 때 조금 마르고 칠하고 하는 시간 차이를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별을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별똥별을 하나 그려주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그린 거를 모았고요. 점점 두꺼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딱 저는 좋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파는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색칠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캔버스 패드예요. 이거는 종이 패드고, 캔버스 패드는 왜 캔버스에 있는 그 나무 틀이 없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 천을 패드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레몬 굴을 아까 제가 앞전에 이거 보여드렸던 그 굴을 완성하시고 나면 응용펜에서 레몬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레몬도 그려보고 이렇게 호박도 그려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입체감 있는 이렇게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 밸런스를 맞춰주고, 역광, 그림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 나가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거예요. 이 나무는 아까 마지막에 거의 보여드렸던 그 나무하고 좀 다르게 전체를 다 어둡게 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부분 이제 구처럼 이만큼 밝은 부분을 찍어주고, 중간 톤 찍어주고, 어두운 거 찍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맞춰주면서 찍어주고, 나무 가지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이런 순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것도 전용도를 그렸는데 참 그죠. 이게 제가 완전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근데 저라고 뭐 언제까지나 잘 그릴 수만 있겠습니까? 잘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도 한번 부끄럽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밝고 어두운, 중간 톤, 어두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리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바다도 그려보고, 파도도.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이 없죠. 지금은 전체적인 구도와 바다 색깔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원데이 클래스 수업한 적도 있고, 그냥 정규반이 수업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전에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있고,
요거도 배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배를 비워 먹었어요.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그려본 거예요. 조금 어둡게 나왔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흰색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하고 났더니 조금 더 어둡더라고요. 조금 더 완성도를 올리려면 흰색 부분 좀 더 찾아주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더 찾아줘도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네, 돌고래를 이렇게 바다 이런 물결 있죠. 이런 거를 한번 표현해봤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저는 연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이것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산을 그려보고 싶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네. 이렇게 한번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그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는 이런 스케치북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점점점 권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연습을 해 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큰 사이즈, 점점점 사이즈를 키우면서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레벨업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닥 실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너무 큰 걸 하게 되면 지친단 말이에요. 또 안 그러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모르겠어. 안 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레몬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도 점점 많아지면 그림을 그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밌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